자, 또 돌아왔습니다. 52Hz의 김태균. 이승원입니다. 네, 반가. What's up, y'all? 야우, 굿잡. 자, 이번 시간에는 스포머 징크스, 네. 2년차 징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포머 징크스란 무엇이죠? Sophomore Jinx는 발음을 그렇게 나랑 일부러. 다르게 하면 어떻게? 일부러 좀 있어 보이려고. 다시 스포머 징크스. Sophomore Jinx. 네, Sophomore Jinx 아니면 Sophomore Slump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1년차 때 잘했던 선수가 2년차 때 들어와서 그렇죠. 딱 성적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가 메이저리그에 대표적인 선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는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랑 같이 있었던 옛날에 윌 마이어스라고 혹시 아세요? 마이너스? 마이어스. 마이너스? 모르겠어. 네, 윌 마이어스라고 마이어스. 이제 템파베이로 이제 데뷔를 해서 템파베이에서 루키 오브 디 이어를 받았어요. 신인상을 받고 2년차 때 성적이 확 떨어졌었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그냥 보통 정도 그런 활약을 하면서 아직도 베테랑의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건 것 같아요. 신인왕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선수가 2년차 때 이제 성적이 저조하면은 2년차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선수들은 뭐 2년차 징크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 1군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 야구로 따지면 최소한 1군에서 한 3년 정도는 잘해야 평가를 해주니까. 근데 2년 뭐 그냥 1년도 어중정, 2년의 어중정이라고 해서 뭐 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2년차 뭐 대표적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2년차 징크스를 겪은 선수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오주원 선수가 오주원 선수라고 이제 옛날에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을 했던 투수인데 잘 알죠. 예전에 이제 오재영이라고 처음 신인 때는 오재명이라는 선수였는데 오재명이 뭐야? 오재영이라는 선수인데 이제 개명을 해서 오주원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신인 때 2004년도에 데뷔해서 당시에 그 좋았던 선발진에서 4선발을 하면서 10승을 하고 10승 9패. 이때는 현대 유니콘스 그러게요. 시절이거든요. 네. 10승 9패를 하고 145 이상 그리고 딥셉션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맞아요. 이 오전 선수 공을 잘 천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브레이킹 볼이 굉장히 각이 컸던. 커브. 그러면서 이 선수도 신인왕을 했었죠. 1군에서 30경기 등판하면서 또 149이닝. 네. 와, 10승 9패에 또 방어율이 3점대였어요. 3.99.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신인왕을 수상을 하고 나서 스프링 캠프 때 이제 허리 통증이 한번 네. 또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2년차 징크스를 겪었었는데 좀 만약에 어느 정도 뭐 한 5승, 6승 뭐 네. 7승만 했어도 네. 그렇게 크게 뭐 2년차 징크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1승 11패를 했어요. 와. 이러니까 정말 2년차 징크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방어율이 또 6점대다 보니까 뭐 엄청난 차이가 난 거죠. 루키 때랑 그렇죠. 2년차 때랑. 네. 그러니까 이게 오주원 선수는 어쨌든 부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진짜 이 2년차 징크스를 겪는 뭔가 이유 이런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적응을 하는 거죠. 네, 그 선수의 적응을 하는 데이터가 거죠. 이제 파악이 됐다. 네, 약점이 이거다.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되겠다. 네, 이게 아닐까?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뭐 좋다 뭐 어떻게 정의를 할 수는 없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2년차 징크스를 심하게 겪었는데 제가 3할 한 데뷔하자마자 3할 한 3푼 5리 정도 치고 홈런을 20개 정도 치고 신인왕을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고졸 20홈런 두 번째 타자. 와, 88경기를 나가셔서 20홈런을 88경기인데 와, 정말 또 거기서 대단한 거 내 입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대단한 게 뭐냐면 선발 출장은
와, 네 그럼 경기? 대타를 그렇게 많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로 거의 30경기 이상을 대타로 나갔고. 근데 홈런을 어떻게 20개나 치신 거지? 신인 선수가 생각 없이 하면은 더 무섭다. 이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 오면 그냥 때리면은 막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2년차 징크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성적이 저조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인왕을 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배는 게 없었어. 프로야구 별거 아니네. 자만감이 또 생겼구나. 그러니까 약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 기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건방진 인터뷰를 또 한 번 했어요. 네. 또 못하다가 이제 신인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다가 내가 3년 안에 이승엽 선배를 따라잡겠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제가. 정말 자만감이 하늘의 끝을 진짜 그런 잡소리를 하면서 뭔가 정신이 나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 시즌에는 그때는 이제 팀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루틴도 없었고 그냥 팀 훈련을 계속 따라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팀에서도 신인이 신인왕하고 많은 경기를 뛰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타이트하니까 좀 휴식을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저를 타이트하게 운동을 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잘하니까 대우해 주나 보다. 진짜 바보같이 그냥 그러고 하면서 따라다녔어. 근데 그러고 나서 2년차 때 이제 시즌을 개막전을 맞이했는데 네. 그리고 그때는 스프링 캠프에서도 다 주위에서 와 할 때라서 연습 프리배팅 하면은 그냥 이 홈런 치는 맛에 배팅을 친 거야. 사람들이 다 와 해주니까. 그쵸. 근데 잘못된 거였죠. 그 스프링 캠프 때 이제 시합 때 잘할 수 있는 밸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홈런 치는 맛에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맛에 그냥 취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쵸. 딱 시즌 개막을 했는데 시범 경기 때 또 홈런을 2개나 쳤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한테는 계속 그러다가 시즌 딱 들어갔는데 야 이제 어쨌든 개막하고 나니까 시범 경기 때와는 또 다른 이제 투구 패턴과 저에 대한 이제 분석을 또 했겠죠. 그쵸. 상대방의 분석이 들어간 거. 완전 다른 거야. 이 볼 배합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한번 이게 무너졌는데 그 베테랑이 되고 나서는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빠르게 슬럼프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루틴이 있었다면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그냥 꼬라박은 거죠. 근데 그때는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내년에 잘하면 되지. 그런 안일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년차 때 제가 2할 오픈 5리, 2할 오픈 4리인가 거기에 홈런을 7개밖에 못 치고 진짜 못 쳤네. 타점도 34개로 그러면서 끝나면서 연봉이 제가 2년 신인 때 2천만 원을 받다가 네. 신인왕을 하고 4천만 원을 받았어요. 100% 인상이 돼서. 근데 이 징크스를 겪고 나서 연봉이 5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3,500만 원. 사실 지금이라면 훨씬 많이 받았겠죠. 3,500만 원을 받고 이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대로 하면은 나는 진짜로 그냥 신인 때 반짝하고 많은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머리 삭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는 이제 세상과 단절하겠다. 그래서 정말 머리 깎고 왜냐면 머리 깎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운동만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징크스를 벗어나서 이제 3년 차에 이제 또 홈런은 31개 치고 뭐 이제 하면서 부활을 했는데 3년 차가 중요한 것 같아. 3년 차에 2년 차 징크스를 겪었는데 그냥 쭉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 그저 그런 선수가 되고 3년 차에 반등을 해야지 그냥 2년 차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면은 그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들이 프로온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어느 팀에서는 초등학교 때도 최고, 중학교 최고, 고등학교 때도 최고, 그러다 프로 왔는데 프로 1년 차 때 딱 확 성공을 해버리면 그렇죠.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내가 최고야. 맞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딱 2년 차 때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분석이 들어오고 자만감, 그 다음에 또 피로 누적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평생 안 느껴본 그 피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프로랑 아마추어랑 경기 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로 누적까지 하면서
소프트몰 징스가 확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시즌을 보내야 되는지 네. 그 루틴을 알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와 해주고 막 셔터 터지고 이러니까 그냥 무슨 지가 무슨 연예인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다른 오주원 선수도 어떤 다른 선수들은 왜 그 징크스를 겪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 오주원 선수는 부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소영준 선수가 있어요. KT 위즈 에이스인데 첫 해에 13승을 하고 고졸 14 류현진 이후에 14년 만에 고졸 10승 투수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정민철 선수 이후에 28년 만에 또 고졸 신인 최다 연승 7연승을 하면서 신인왕을 딱 대단했네요. 수상을 했어요. 네. 근데 2년차 때 WAR이 1 넘게 감소를 했고, 네. 근데 사실은 이 소영주 선수가 워낙에 대단한 첫 시즌을 보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거지. 사실 2년차 때 7승 7패면 네. 그다음 방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4.16.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같으면 그냥 기대할 수 있다. 젊은 네. 유망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영주 선수가 워낙에 첫 해 시즌에 잘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완벽하게 3년 차에 또 13승 하면서 3.05 방어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윕도 WHIP가 1.15였어요. 3년차 때. 와. 그러니까 소영주 선수는 딱 이거죠. 소영주 선수는 딱 보니까 2년차 징크스 본인의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각 팀에서 그쵸. 소영준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고 적응을 했다. 공에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렇지. 타자들이 그 공을 좀, 왜냐하면 소영준 선수가 다른 한국 투수들이랑 좀 다른 게, 다른 한국 투수들은 포심을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소영준 선수는 싱커를 던져요. 고등학교 때부터 싱커를 많이 던지던 선수다 보니까 이제 한국 타자들이 그 싱커에 조금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소영준 선수가 2년차 때 좀 약간 상대 팀한테 읽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SSG하고 두산한테는 완전 뭐 에이스급 투구를 뽐냈는데 키움한테는 고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아니면 싱커볼러에 약하던지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키움 상대로는 고전을 했어요. 참 이렇게 보면은 선수들의 2년차 징크스 진짜 저도 이렇게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 답이. 이거 본인만 알지 않을까? 제가 말했던 저의 2년차 징크스 사실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나중에 보면. 맞아. 그러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오주원 선수나 소영주 선수를 우리 52Hz로 한번 초대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형님한테 궁금한 게 소프트몰 징크스는 타자들이 조금 더 많이 겪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투수들이 좀 더 많이 겪는 것 같으세요? 타자 투수가 확률이 있냐 타자가 있냐 이거보다는 그냥 마음가짐이지 않나. 마음가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이거는 그냥 저로 한정을 할게요. 저는 일단 마음가짐이 정말 컸다. 그냥 건방졌다. 그리고 거들먹거렸다. 이 세상 물정을 몰랐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그런 거를 저도 물론 커리어가 좋지만 안 좋았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2년차 징크스를 또 다른 선수들은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후배들한테도 항상 뭐 잘한 이후에 더 집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수가 조금 더 많이 겪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수들의 공을 타자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게다가 또 평생 던져보지 못한 이닝 수를 던지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가 가서 피로 누적 때문에 다음 해에 구위가 안 똑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타자보다는 투수들이 조금 더 소프트몰 징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 그러면은 네. 지금 하나이글스 문동주 선수는 1년차 지금 지난 시즌에 네. 신인왕을 했는데 네. 구단에서 이닝 제한을 두고 투구수 제한을 두면서 관리를 네.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2년차 징크스를 겪지 않을 확률이 좀 네. 높네. 문동주 선수는 뭐 관리도 잘 돼 있고 뭐 구위도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2년 자, 그럼 2년차 징크스 없었던 류현진 한번 볼까? 류현진 선수가 제가 알기로도 2년차 때도 잘한 것 같거든. 근데 류현진 선수는 안 잘한 해 찾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현진이 유현진 선수는 신인왕 MVP 동시 수상을 하고 2년차 징크스도 없이 17승을 했는데 그럼 이 선수는 뭐 멘탈이나 뭐 마인드나 실력이나 완벽한 선수네요. 그렇죠. 뭐 자만해도 그냥 실력으로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신가 보네. 그냥 뭐 천재라고 봐야 되나? 유현진 선수는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코 찔찔 흘렸는데 지금 뭐 월드스타가 됐어요. 자, 2년차 징크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좀 뭐 공감이 됐어요? 제 얘기 들으니까 좀 어때요? 네. 왜 오는지 알겠어? 네, 형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2년차 징크스를 하신지 몰랐어요. 스카우트들도 2년차 징크스 있어요? 뭐 누구 스카우트 했는데 네. 잘했어. 근데 그 다음에 누구 스카우트 했는데 폭망이야. 막 이런. 그런가? 있어요. 좀 자만감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켈리 선수를 성공을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자만감이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없지. 대표 선수 누구예요? 없어요 아직. 자만. 지금 몇 년 됐어? 켈리 지금 오래됐잖아. 한 5년 됐죠. 그 5년 징크스네. 그러니까. 저도 자만감이 그런 게 있네요. 있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저도 그렇고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52Hz를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저도 좀 더 겸손해져서 빨리 애리조나의 한국인 선수를 제가 스카우트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주세요. 미리 축하드릴게요. 벌써 성공했어요. 아니요, 그런 징크스가 또 있어서 되지 않는데 누가 막 축하한다 이런 거 싫어해요. 미리 이게 생각한 대로 되더라고 나는. 정말요? 저는 그래서 항상 미리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있으면 항상 그것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저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드 시리즈 갔잖아요. 근데 막 축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 왜냐면 아직 우승이 아닌데 미리 축하를 받는 게 그건 그냥 그거 아니야? 월드 시리즈 진출한 것만 해도 너네는 할 거 다 했어. 네. 너네는 그거면 돼.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승 못하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미 막 이렇게 막 축하해 막 그런 게 맞아. 이제 징크스 그런 게 있는 거. 맞아. 제가 2006년도에 하나이글스가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가 내가 25인가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때 준우승을 했는데 솔직히 아쉽기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혼자 만족하고 후련하고 이랬는데 그냥 그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 언제 또 코리안 시리즈 나가면 되지. 당연히 나가는 줄 아는 거야. 그랬더니 그 뒤로 한 번을 코리안 시리즈를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딱 느꼈던 교훈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맞아요. 진짜 그 교훈을 딱 얻었죠. 자, 오늘 스모크 챌린지요? 스포머 징크스 2년차 징크스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바이. 하나, 둘, 셋.